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쉬운 투자 증시 각도의 곽상준입니다. 오늘 저는 점심까지만 해도 네. 드디어 내가 아각 선생이 되는구나. 드디어 이 정도 수준이면 내가 그냥 단순한 아각이 아니고 아각 선생으로 불림을 받아도 괜찮겠다 하는 정도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네. 저 거리차를 확 벌리면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먹으러 나가실 때 표정이 좋으셨군요. 네, 사실 그동안 며칠 동안 그냥 어둠컴컴한 동굴, 습기가 쫙 낀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아주 신나더라고요. 저 카트 차 잘 몰거든요. 조그만 카트가. 모르세요? 경기용 카트. 제주도 가서 타는 그런. 네, 그런 거요. 네. 네. 저 그거 타면 압도적으로 한 3바퀴씩 다 따라잡잖아요. 저 거친 남자잖아요. 물론 거친 나 큰 오토바이 저 면허도 있어요. 그 부들부들하는 거. 상상은 안 가긴 합니다. 그 부들부들하는 거 있잖아. 부들부들하는 거. 부들부들이 뭐죠? 그거 있잖아. 큰 부릉부릉 이거요? 부릉? 부들부들. 몰라? 그 저 할로 시작하는 그런 오토바이나 저 있잖아요. 그런 큰 거요? 뱀배 오토바이. 이렇게 타는 거? 뱀 큰 그거 면허증도 있어요. 한때는 뱀배 오토바이를 타다가 발이 안 닿더라고 땅에. 그게 서양인들 최고라서 동양인들은 하면 땅이 발에 안 닿아. 그거 그쵸. 도저히 탈 수가 없어. 발이 안 닿아가지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 막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었는데 오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장이 낙폭이 좀 많이 커졌죠. 그러니까 내가 잘한 게 아니고 장이 너무 많이 빠졌어. 네. 난 잘한 거 1도 없고 그냥 거의 제자리야. 어제하고 거의 제자리인데 시장이 1% 2% 푹 하고 빠지는 바람에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치? 생각지 못한 의문의 아웃퍼폼. 그렇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 쓰잘데기 없어요. 네. 뭐 저도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1.6% 빠졌고 그러니까 코스닥은 2.16% 빠졌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만 많이 샀고요. 개인은 어제도 많이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 코스피에서 오늘도 1조 1,000억치 매수했고요. 코스닥은 2,000억 매수했습니다. 네. 외국인은 양시장에서 다 팔았는데요. 코스피에서 8,400억, 코스닥에서 1,200억 매도했고요. 네. 기관은 코스피에서 2,700억, 네. 코스닥에서는 5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뭐가 왜 이렇게 바이오가 위주로 많이 빠졌나 했더니 기관하고 외국인이 바이오 종목 위주로 순매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외국인 순매도 1위부터 말씀드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시젠, 오스코텍, 알테오젠, ABL 바이오, 휴젤, HLB 생명과학 전부 다 8위까지가 바이오입니다. 전부 바이오네. 네. 9위에 들어서 JIP 엔터테인먼트가 나오고요. 기관 순매도는 이제 ST팜, 제넥신, 이오플로우, 오스코텍, 유니테스트,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대주전자재료, 첨보, 녹십자랩셀 이렇게 10개인데 외국인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절반 이상이 아마 바이오를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 최근에 몇몇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 지금 안 사면 안 된다. 자식한테 물려줘라.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아니 주가가 안 올랐을 때 그런 얘기했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왜 이렇게 오른 주식을 지금 자식한테 물려주라는 얘기야? 그러면 증여를 해가지고 증여 잘못해서 떨어진 증여 해준 거 반토막 날라고? 이런 걱정이 저는 문득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기하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좋게 보면 이렇게 꼭 얻어맞는 물량이 빵 터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네. 네. 뭐 딱히 바이오 특히 셀트리온 삼형제들 조정이 좀 셌는데요. 오늘 셀트리온이 13% 빠졌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7%, 셀트리온 제약이 14% 빠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다른 종목들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이너스 6%, 대용제약 마이너스 7%, 제넥신 마이너스 14%. 어제 우리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사실 어제 상승이 언더퍼폼하게 된 주요 원인도 사실 바이오 주식들의 네, 상당히 그쵸. 큰 폭 상승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오늘 바이오 위주로 많이 빠졌는데 네. 오늘 정부에서 그 4,400만 명분의 백신을 선구매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첫 백신이 아마 아스트라제네카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내년 2월부터 도입하겠다고 했고요. 아스트라제네카와는 이미 2천만 회분의 계약을 이미 체결했다고 하고 화이자는 2천만 회분, 얀센 400만 회분, 모더나 2천만 회분을 이제 구매 물량을 확정을 했고요. 계약 절차도 이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구를 거의 대부분 한 번은 맞을 수 있는 정도의 커버리지 물량이네요. 네, 근데 뭐 다른
그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인구의 한 3배에서 5배 정도까지 확보를 이미 뭐 한 국가도 있다고 하는데 네. 아직은 뭐 조금 더 확보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 사실은 선진국에서 지금 뭐 8억 도즈? 8억 도즈 이상, 아니야, 그거보다 월등히 많았어. 그거를 다 선진국이 다, 또 일본어로 잠깐 쓰면 아도를 찍었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개발할 때 애들이 그 임상도 하고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네. 그때 돈을 대줬어.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도 10억 달러 이상의 돈이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막 독일도 그렇고 각국 주요 선진국들이 돈을 상당히 꼽아 넣었어. 그 프로젝트에. 그러니까 먼저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은 mRNA 기반이라고 네. 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백신에는 보통 살아있거나 살아있는 뭐 바이러스를 약화시켜서 주입을 하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뭐 균주 아주 네. 조금 넣어가지고 면역력이 생기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또는 죽어 있는 바이러스를 주입을 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거를 뭐 생백신, 사백신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인공적으로 합성한 DNA나 RNA 또는 단백질을 주입하는 이런 유전공학 백신 방식이 mRNA라고 하고요. 네. 이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mRNA 백신은 이제 바이러스를 직접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뭐 감염의 우려는 없을 거고요. 그 대신 이제 항원 단백질을 이제 쉽게 형성하도록 다양하게 변형시켜서 제조도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 백신에 비해서 신속하면서 저렴하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네. 점이 장점이고요. 다만 항체 유지 기간을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항체가 얼마까지 유지가 될지. 그래서 이게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백신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 기간을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네. 효능이 얼마나 지속될지를 불확실한 거죠. 그게. 네. 그리고 매우 낮은 온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송이 좀 까다롭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네. 화이자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영하 70도, 모더나는 영하 20도에서 보관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쪽 드라이 아이스 관련 주식들이 또 상당히 다시 네. 재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네. 이걸 어떻게 주사를 하냐면 근육 쪽에다 주사를 한답니다. 이 mRNA 단백질이 일종의 항체를 발생시켜주는 역할을 활성화시켜주는 면역 활성화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더라고요. 열심히 봤는데 설명해 드리려고 알 수가 없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네.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항암제나 이런 걸로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문제고 사실 과거에 백신을 만들 때는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일단 후보 물질들은 몇 개 갖고 있어. 그걸 가지고 막 시스템을 돌려서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백신을 만든 게 이번이다. 그래서 이 백신 역사 그리고 바이오 역사에서 획기적인 획을 한 해가 2020년이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반면에 이런 많이 빠진 장에서도 특이하게 많이 오른 업종이 대표적으로 이제 여행 업종이었는데요. 네. 오늘 유한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내용이 조금 파격적이었던 것 같은데 글로벌 여행업이 21년 2에서 3분기부터 회복세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까지는 뭐 무난하고 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이제 하나 투어 목표가를 44,000원에서 88,000원으로 더블로 올렸고요. 모두 투어는 16,000원에서 38,000원으로 더블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네. 네, 2021년부터 코로나 방역 우수국 간의 제한적인 여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고 21년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을 전후로 일부 국가들 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21년, 22년에는 이연 수요가 발생을 해서 급격한 개선이 이루어짐과 더불어서 2022년에는 뭐 비용을 미리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마진이 압도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영업이익으로 보자면 2017년 고점을 뛰어넘을 것이다. 사상 최고치를 달성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썼는데 기존 컨센서스를 보면은 2022년이 돼도 아직 17년에는 한참 못 미치는 컨센서스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아니 컨센서스를 근데 제공을 문제는 지금 네. 이미 주가가 연중 최고점 아니에요? 여행주들이? 그렇죠. 코로나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아니 항공주들은 저렇게 다 박살났는데 좀 흥분된 리포트 아닌가? 그렇죠.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까지 많이 올랐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분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애널리스트들도 흥분합니다. 저도 흥분해요. 아각 선생도 흥분합니다. 네. 주식 매매할 때 알지? 나 흥분 잘하는 거. 그렇죠. 야 이거 이러면서 흥분해가지고 그리고 좀 이따 막 구겨진 얼굴로 막 죽고 싶은 얼굴로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해갖고 샀지 막 이러는 거 보셨잖아요 몇 번. 네. 그죠?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다 잘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전문가들이 다 잘했으면 한국의 기라성 같은 전문가들이 높은 수익률을 내 가지고 막 와 찬란히 빛난다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많아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 리포트라고 다 수용하지 마시고 잘 걸러서 들으시는 안목을 좀 기르시는 것도 필요해 보이지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내년도에 서버 출하량이 5.6% 증가를 해서 디램과 동반 성장할 것이다 네. 라는 소식인데요. 대만 디지타임즈 연구소에 따르면 코로나 때문에 서버 업체들의 증설이 주춤했었지만 2021년에는 서버 출하량이 5.6%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네. 특히 내년도에는 이제 상반기 인텔하고 AMD가 새로운 CPU를 출시를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서버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매출이 올해보다 13.3% 늘어난 1,353억 달러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돈으로 한 150조 원 정도 되고요. 이러한 여러 전망들의 기본 베이스는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는 게 핵심인데요. 수요 증가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5G가 본격 보급되고 1분기까지 지금 아이폰 인기가 많잖아요. 이 그렇죠. 아이폰 판매량이 1분기까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1월 달에 갤럭시 S21이 조기 출시가 되는 이슈가 있고요. 오포, 비보, 샤오미가 이제 화웨이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네. 부품 구매를 경쟁적으로 아주 늘리고 있고요. 네. 업계에서는 또 구글이나 아마존에서 구매 문의가 본격 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공급 부족 이슈에서는 설비 투자를 올해 크게 늘리지는 못했고요. 다만 지난해보다 28% 늘리기는 했지만 내년 수요 증가를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이 아직 우세합니다. 예. 그리고 하이닉스는 2016년 이후에 4년 만에 처음으로 시설 투자액이 연 10조 원을 밑도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여기다가 마이크론의 최근 대만 팹 정전 사고까지 발생을 했죠. 네. 여기에서 공급 차질이 잇따를 것인데 웨이퍼가 한 2,000장 정도 폐기를 했다고 추정이 되고요. 2,000장. 네. 네. 대략 일주일치 정도의 생산 차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버 디램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수요도 다시 촉발되는 부분도 일부 있는 것이고. 네.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대형주들이 많이 바이오 위주로 많이 빠졌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소폭 빠진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요. 네, 많이 올랐죠. 예. 근데 미국에서는 반도체 주식들이 절대 나쁘진 않았던 하루였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치 투자 1세대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채원 한국밸류 자산운용 대표가 네. 이제 사임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참 굉장한 분이셨죠. 네, 2006년도부터 이 한국밸류 자산운용 탄생부터 같이 했었고 그렇죠. 14년 동안 회사를 이끌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펀드 중에서 공모 펀드 중에 최초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최초로 1조를 돌파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너무 커서 힘들다 할 정도로 했었고 그 투자한 회사들을 모아놓고 박람회 같은 것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자기가 투자한 회사들. 그러니까 참 그런 거 굉장히 보기 좋았고 새로운 문화를 열었고 그다음에 또 가입하면 3년간 폐쇄형으로 만들어서 어떤 운용의 자율성을 조금 가지기도 했고 그런데 최근에 공모펀드의 유출이 계속되고 수익률 저조 현상들이 계속되면서 이렇게 퇴장하시게 돼서 굉장히 좀 아쉬운 마음이 들고 공모펀드를 사실 한국의 정상의 위치에 세워놓으신 분이긴 한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세대 분이셨고 이제 2세대 좀 되시는 분이 여러분 좀 잘 아시는 분으로는 VIP 최준철이 있고 그다음에 이재환, 김두용 이런 분들이 이제 2세대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나침반이 한 3세대, 4세대 이런 그렇게 정도 되도록 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3세대, 4세대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좀 문제가 있었어. 왜요? 2세대 있잖아, 2세대. 최준철, 아까 김두용, 이재환 이런 분들이 나보다 어려. 그럼 난 어떻게? 자리가 없어. 이게 참. 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낀 세대예요. 저 깍두기로 좀 해줘. 깍두기로 3세대 한번 갈면 안 되나? 3세대로 하시고 제가 4세대를 갈 수 있도록. 아깍으로 가요, 아깍. 네. 깍두기로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저 대학생 때 이제 이채원 씨의 그 가치 투자 책을 보면서 꿈을 키우고 투자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된 원동력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임을 하신다니. 네.
조금 더 좋았을 때 사임을 하셨으면 좋았을 때 하거나 그런 점 하나만 조금 아쉬움으로 남네요.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분이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투자의 세계를 새롭게 가치 투자가 옳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리저리 막 헤맬 때 정보 매매하고 막 난리 났을 때 이게 옳다고 딱 이렇게 찍어줬던 분이기도 하고 자기가 어떻게 고생해서 성공을 했는지를 또 우리한테 전파해 주시기도 했던 분이라서 네. 그리고 우리 전반적으로 지금 그 이런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수출입 상황들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특별히 수출 상황들 네. 굉장히 괜찮은 걸로 아는데요. 네, 오늘 산업부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3분기부터 회복을 지속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고 9월에는 총 수출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 10월에는 일평균 수출이 증가를 했는데 11월에 이르러서는 총 수출과 일평균 수출이 동반 플러스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요? 네. 예. 대표 품목으로는 이제 반도체가 3.5% 성장세로 회복을 이끌었고요. 네. 자동차가 3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 그다음에 컴퓨터도 14개월 연속 수출 증가하면서 네. 전년 동기 대비 67% 상승했다고 하고요. 어허. 이제 OLED 또 연간 네. 수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2차 전지도 연말까지 하면 연간 실적이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철강, 섬유, 기계, 석유화학은 전년 대비는 조금 부진은 하지만 네. 수출 감소율이 11월 들어서는 한 자릿수대로 줄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는 15.4% 성장, 예. 바이오헬스는 49%, 네. 전기차, 수소차는 73%나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면서 한국 수출의 주력으로 부상을 하고 있고 화장품도 좀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5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을 할 거라고 합니다. 네. 네. 우리나라 지금 다 좋다. 그러게요. 이거 보고는 코로나가 왔었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중국에서 지금 컴퓨터 출하량도 25%, 그러니까 IT 기기 출하량이 25%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고 9월, 10월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 거 가지고 가서 상당 부분 조립해가지고 파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동아시아 쪽, 특별히 중국과 한국은 별로 나쁘지 않은 이 수출 쪽에서 큰 물론 이제 우리의 생활 세계는 지금 힘들죠. 특별히 자영업자분들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자영업자가 하는 가게에서 커피 한 잔이라도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여의도는 그런 데가 별로 없기는 해. 있긴 있다. 또 많아. 있긴 많지. 있죠, 예. 숨어 있는 찾아보면 많지. 예. 예. 요즘 근데 건물 밖을 잘 안 나가. 그게 문제지. 점심 때밖에 안 나가죠. 점심 때도 때도 안 나가요. 요즘 잘 안 나가는 분위기로 바뀌어서 이거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아직 줄질 않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밤부터 이제 2.5단계 격상돼 가지고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뭐 헬스장이나 이런 실내 집합 시설도 안 열고 하는데 지속해서 3주 동안 건강 관리 잘 하셔 가지고 네. 2.5단계가 여기서 이제 3주간만 마무리하고 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대학로에 연극 보러 가야지. 너무 가고 싶어요. 네. 고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 좋습니다. 비싼 거 말고. 네. 내가 대학로 보여준다고 연극이 다 가격은 비슷비슷합니다. 비싼 것도 있잖아. 막 2자릿수로 막 이런 거 없어요? 10만 원 넘는 거요? 네. 그런 건 잘 없습니다. 그래요? 대학로 그럼 얼마든지 내가 보여줄게. 보여줄게. 네, 좋습니다. 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얼른 대학로를 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